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까 이 영상 얼마 안 돼서 올려서 지금 밥 먹고 왔는데 또 질문이 왔네요.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 또 폭풍전야라 또 할 일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는 효진 2기 효진이까지 이제 또 고민이 있어서 상담받으러 온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는 수료자들이나 뭐 이렇게 지금 팀원들은 나중에 수업 때 와서 질문하는 거는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와도 좋을 것 같아요. 효진이는 자주 오거든요. 자주 와서 그리고 팀노바 약간 이게 전체 공지이기도 한데 이제 뭐 수료하고 나서 뭐 이렇게 시설 쓰고 시설 좋은 거 많으니까 장비도 좋은 거 많고 시설 쓰는 거 그 신청 절차에만 맞춰서 쓰거나 뭐 사무실 쓰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수료하고 나서 그렇게 안면 싹 바꾸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수료자들 그냥 사무실 오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리모트 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리모트로 일하는 친구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간헐적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사무실 오셔서 쓰셔도 됩니다. 집에서 하면은 좀 축축 처지는 경향이 있고 의지가 좀 강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초밥 비유는 초밥 말고 그 밑에 거 동영상 보면서 문득 든 궁금점이 하나 있습니다. 1기수, 2기수 인원들의 연봉 상승률, 현재 대략적인 연봉이 궁금합니다.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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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알진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의무가 그거거든요. 이 친구도 신입 대비가 제일 어려우니까 신입이 제일 힘들고 멘탈도 많이 나가고 사실 제일 어려운 구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력자 되면은 뭐 이직하는 거 그래도 할만해요. 그리고 실력 베이스 있고 경력까지 받쳐주니까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긴 해요. 뭐 좀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법적 분쟁이 생겼다든지 처세 같은 거 이직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저만의 스마트한 테크닉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주는데 일단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얻고 그러니까 현준이가 어저께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이직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런 친구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얘기만 들어보면 제가 알기로 현준이가 연봉이 거의 한 5, 600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건용이가 미쳤죠. 건용이가 거의 1000만 원 이상 올랐고 1년 만에 근데 걔가 좀 핵심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이 현준이랑 건용이 특별한 케이스인 게 그 회사가 중국 개발 회사에 맡긴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그 원소스 있죠. 오픈 소스잖아요. 그거를 좀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코인을 1세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코인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거를 중국 개발자들한테 외주를 맡겼었는데 다 포기하고 기브업 했죠. 경력도 많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거를 얘네 둘이서 그 2달 동안 미친 듯이 해가지고 거의 그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로 그 회사에서 핵심 개발자 돼버린 거야. 이거 진짜 놀랍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연봉 상승률이 그렇게 됐죠. 건용이 쪽이 코어였고 코어가 뭐냐면 핵심 쪽이고요. 그 다음에 현준이는 정확히 뭐였냐? 한 명이 모바일 지갑 쪽인데 이게 그냥 그 토큰 발행보다는 훨씬 어렵고요. 왜냐면은 소스를 분석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만만한 소스는 아니에요. 특히나 근데 얘네 둘이 이제 구직은 신입으로 했고 얘네 원래 제빵하던 애들이거든요. 제빵하던 애들이야. 제빵 진짜 둘 다 제빵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그 집도 근처에 살아. 둘이 되게 친해요. 그래서 너무 웃겨. 그게 우연이 있나 얘는 인연이 있나 봐 진짜. 배경도 비슷하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친구들인데 되게 성실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코칭할 때 기억도 많이 남는 친구들이고. 근데 이 친구들 둘 다 고졸 출신인데도 이런 친구들 사례는 사실 너무 스탠다드하진 않죠. 얘네는 진짜 잘 풀린 케이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네들 열심히 했다고 좀 믿는 게 원래 좀 이게 좀
공부할 때도 무식하게 열심히 하던 타입의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좋아요. 걔네들은 잘 돼요. 왜냐면 제가 방향 설정은 똑똑한 사람이 해주면 되죠. 그건 제가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똑똑함도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패턴이 익숙해지면 그거를 일단은 받아들이시는 게 일단은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해보니까 아 이런 게 머리 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익숙해지면 잘하게 되는 건데, 얘네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직할 건데요, 이 친구들은. 아무튼 그 연봉 그대로 이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지은이 있어요. 지은이 2기 한 2년 1년 반년 전쯤 됐을까? 지은이가 와서 연봉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명절 때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주고 가면서, 작년이었나? 아무튼 지은이가 그걸 고맙게도 챙겨줬었는데, 2기요? 2기? 지은이도 한 4, 500 오른 걸로 알고 있고, 또 누구지? 그러니까 보통 평균 제가 아는 제 이렇게 그 구직 이후에 이제 보고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연봉 얘기를 우리끼리는 좀 다 하거든요. 팀노바 내부에선. 얼마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대략 어떤지 서로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오르면, 그러니까 거의 막 아예 동결은 얘기 안 할게요. 일을 되게 못하나 보지. 근데 그러니까 일을 못하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답이 없는데 안 나오든지, 뭐 본인 잘못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이 회사 이상하니까 이 회사에서 안 올려주니까 난 잘못 없다,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딴 회사에 가세요. 아무도 강제로 다니라고 하지 않아요. 딴 회사 가서 이직할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진짜 그게 불만이잖아요. 그게 불만이라서 돈 안 올려주는 게 불만이면 딴 회사 가는 게 맞죠. 근데 그 회사 이상하다고 욕만 하고 딴 회사 가보려고 시도하는 노력도 안 하는 거는, 그건 본인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아무튼 근데 보통은 한 200에서 한 300 사이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300은 그렇게 중소기업 기준에서는, 보통 꼰대 회사는 200이나 올려줄까 모르겠다. 잘 올려야 300 올려줄까, 이런 느낌이고요. 한 400이 스탠다드예요. 400 정도. 그러니까 팀노바 기준은 400이 스탠다드하고,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200에서 한 200, 200선? 200선일 거예요. 뭐 어떤 데는 100도 올려주고 막 왔다 갔다 하던데. 여기 팀노바 처음 오는 경력자들, 3년차 경력자들이 진짜 많은데, 이상하게 3년차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때는 300 올려주다가 어떤 때는 100 올려주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케바케예요, 케바케. 그게 업계 스탠다드인데, 보통은 팀노바는 보통 한 400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수료자 나름이라서. 근데 보통 다 잘 살던데요? 근데 보편적으로 잘 안 되는 케이스의 사례를 제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것도 막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기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 근데 사기 아니고 그냥 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한 400 이상? 400 이상?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만큼 회사에 기여하고 회사에서 이 사람이 중요하고 하면은 400 이상 올려주죠. 건영이 같은 경우는 얘가 안 나갔으면 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의 오퍼였어요. 근데 그 현준이도 제가 이직할 때 1년 동안 진짜 빡세게 하고, 블록체인 쪽에서 노하우가 좀 쌓여서 1년 해가지고 얼마나 쌓이겠어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팀노바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1년 2개월밖에 안 하는데, 그거 치고는 아예 뭐 너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회사에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로 깊게 하냐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직을 할까도 잠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회사 봤는데, 현준이도 4천대 초반으로 2개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경력 조금씩 생기고 자기가 커리어가 되게 좋으면 그냥 뭐 학력 같은 거 뭐 전공 여부는 좀 씹어먹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왕이면 전공이면 더 좋죠. 그래서 아까도 뭐 찍었지만, 그렇게 뭐 경력이 길어지지만 않으면, 경력이 아니고 시간이 길어지지만 않으면 전과 같은 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전과가 엄청나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한 전과 했을 때 5%에서 10% 평가가 좀 남짓으로 도움이 될까 말까, 이런 느낌 가물가물해요. 그래도 전공자가 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뽑는다면 전공자를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올해 더 공부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무시 못하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롭는다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한 400선? 400선인데 제가 이제 수료자들 중에 1년 지난 수료자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보통은 다들 뭐 돈 올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이직하다가 그러니까 근데 다들 뭐 자기 필드에서 일하느라 바쁘니까 팀노바 와서 사실 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수료자 모임 때만 특별하게 한 번씩 오는데 거의 수료자가 거의 한 80명, 90명 됐을 때 수료자 모임 했을 때 한 30명 오더라고요. 수료자들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근데 그때 그날이 수업 날이라 얘기를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좀 사실 좀 되게 아쉬웠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보통은 한 400선에서 300, 400선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 정도 연봉 상승률? 그럼 대충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계속 근데 연봉 얘기를 별로 잘 안 해서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것보다 제가 노리는 거는 팀노바 졸업생들이 훌륭해지면 훌륭해질수록 명문이라는 게 더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팀노바 졸업생들한테 항상 제가 슬로건을 거는 게 연봉 1억을 목표로 하고 일단은 연봉 1억을 목표로 하고 저는 사실 연봉 1억 그 이상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봉 1억은 제가 봤을 땐 특별한 연봉이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사실은 청년들이 이거를 감히 엄두가 낼 정도의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벌어서는 부동산 같은 거 살 수가 없는 구조라서 부동산을 아예 포기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근데 집값이 얼만큼 올라서 월세가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니까 청년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지금 월세 한 100만 원으로 쭉 갈 수 있다면 하루에 100만 원 지출이 한 달에 100만 원 지출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설계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되게 불안해요. 나중에 그 월세가 500만 원이 될지 어떡해요. 어떨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사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있으면 일단은 내가 어디 못 가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 적당히 벌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진짜 적당히 버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진짜 많이 벌고 잘 버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전문직을 했을 때 훨씬 좋다. 근데 이 자본주의 특징을 보니까 이제 돈을 버는 쪽만 계속 벌게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적당히 하는 개발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개발자를 지향을 해서 연봉 1억을 목표로 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챕터들이 보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재밌는 건 연봉 1억이 넘는 개발자들은 사실은 연봉 1억만 벌진 않고요. 그거 말고도 부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연 요청도 있었고 뭐 옆에서 뭐 누구 좀 알려달라고 뭐 레슨비 받은 적도 있고 또 뭐 있어. 그리고 프리랜서 제안도 뒤로 와요. 회사 일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너무 솔직해서 제가 좀 문제인데 되게 유명 커뮤니티예요. 유명 커뮤니티인데 그 음향 관련 유명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이제 그 대표랑 그 제가 그 전에 다니던 회사 그 차장님이랑 친구예요. 친구여서 저한테 잘하는 개발자 그 차장님 통해서 잘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수소문하고 있다. 프리랜서로도 좋으니까 회사 다니면서 겸직해가지고 이것 좀 만들어주라. 그래 돈은 많이 주겠다. 막 이렇게 오래 온 적도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업을 하라 이거지. 근데 그거는 진짜 양날의 칼인 게 진짜 존나게 힘들어 이거. 그리고 본인이 존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잘하는 개발자 찾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이 되게 음향 관련해서 되게 깊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C로 짜여진 많은 소스들을 많이 커스텀도 해야 되고 오픈 소스들을 커스텀도 많이 해야 되고 요구사항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대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안드로이드 자체가 가진 그 내부 세계관부터 이제 그 이전 세대의 세계관, 오픈소스의 정신, 그 세계관까지 다 잘 알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런 개발자는 진짜 만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표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돈은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자본금이 뭐 1,000억이야. 근데 진짜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개발할 어떤 개발자들을 대충 뽑았다고 해봅시다. 대충 뽑고서
이 사람들한테 시켜봤더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업 타이밍 놓치거든요. 차라리 저렴하게 그렇게 뽑아서 그렇게 되느니 이쪽 업계는 진짜 잘하는 애들 있죠. 신뢰할 수 있는 애들한테 그냥 돈 많이 주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를 많은 사업가들은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짠 얘기로 빠졌는데 그래서 일이 잘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물려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저는 거의 일을 항상 투잡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투잡, 쓰리잡. 그러니까 제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자꾸 제의가 와요. 근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프리랜서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전 회사에서 이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나 지금 이건 창업하는데 같이 할래? 막 이런 제안 되게 많았고, 뭐 프리랜서 하는 와중에도 막 연락이 되게 많이 왔고요. 뭐 진짜 심한 경우는 학생을 통해서 연락이 온 케이스도 있어요. 학생들이 저기 그 팀장님들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회사 온 케이스도, 회사 같이 이렇게 뭐 제안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바빠서 못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팀노바 하고 있는데 그냥 제안이 되게 많이 왔어요. SI 안 하는데 막 너무 SI 제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피곤하죠. 그리고 뭐 학생 소개, 요새 그 얘기도 해야겠다. 학생 소개시켜달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와요. 한 달에 거의 2건, 3건? 근데, 저희가 보통 그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서, 그래서 그냥 구직을 우리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엄청 조건이 좋으면 생각해 볼 여진이 있는데, 저는 보통 그냥 쉽게 쓱 가는 것보다는, 좀, 구직 활동을 하고 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학원 연계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전 제가 본 IT 업계에서 좋은 측면들, 경험하면 정말 좋은 측면들만 학생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팀노바가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특이하고 독특하고, 근데 어느 시장이든 하이엔드가 있듯이 개발 교육에 있어서 하이엔드가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고군분투하고 있죠. 저희는 기초부터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까지 끌어올리니까 그만큼 이제 리스크 굉장히 많이 이제 체력 소모가 커요. 그 강의 자체가 많이 힘들고 수준도 높아야 되지만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힘드니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뭐 하이엔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하고요. 연봉 상승률 한 4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진짜 이거는 지금 정말 스탠다드한 거고 3,400 수준일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잘 풀리는 친구들 보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머지는 테크닉적인 부분 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아마 시간이 한 5, 6년쯤 지나면, 그러니까 6년차 이렇게 개발자가 되면 연봉 한 6천 이하는 거의 없을 거예요. 6천 이하는 거의 없을 거고, 근데 그건 케바케긴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케바케긴 한데 6천 이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친구들은 6천 이상 갈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7, 8천 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이제 베스트, 제일 잘하고 열심히 그때까지 살았다는 가정하에. 열심히 안 하면은 떨어지죠, 연봉. 왜냐면 자본가들이나 그런 돈 쓰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한테 관대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돈을 더 2배를 주더라도 확실한 사람, 원하는 사람 꽤 많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수업처럼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팀노바에서 만나면 좀 구체적으로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응용 2단계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적나라하고 그리고 길게 얘기해요. 애들이 그래도 지루해 죽을라 그래, 이럴 것 같죠? 그러진 않아요. 애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왜냐면 돈 걸려 있으니까. 맞아요. 남의 지갑에도 돈 나오게 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잘해야 돼요. 누가 봐도 멋있어야 돼. 그러면 몰려요, 사람들이. 많은 기업가들이 얘 데리고 가고 싶어 해서 난리예요. 아무튼 좀 더 구체적이고 막 적나라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좀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명예훼손 막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건 좀 있네요. 내가 어느 기업에 어느 애가 뭐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 하면 진짜 설득력 있을 만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말을 다 못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는 진짜 연봉을 얼마 받았는데 얘가 뭐가 있고 거기 대표가 어떤데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걔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제가 약간 발작을 하거든요. 지랄 발광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저 정신이. 이러다가 언젠간 큰일 날 것 같아. 신기는 거 아니야 진짜. 농담이고요. 아무튼 답변이 됐나요? 계산을 대략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기가 뭐 시작이 뭐 만약에 3천 막 5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뭐 400씩 대략 올렸다고 치면 뭐 한 지금은 2년 넘는 친구들 있으니까 그럼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막 4,300에서 4,400도 있지 않을까? 4,400, 4,300, 3, 4년 차에. 근데 이제 목표는 그것보다 높아요. 사실은 목표 이상은 더 높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요즘 좀 아쉬운 건 욕심 부리는 팀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놓고 온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직 활동하면 좀 좋은 회사들은 몇 개 딱 있는데 그 회사들에 이제 지금 이직하려고 저한테 얘기는 안 하셨고 뭐 이직은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수료자인데 그렇게 이직을 하는 그런 팀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직을 할 때 저한테 보통 이제 한 번까지는 얘기하고 제가 도와주는데 자기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 팀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직할 때 하다가 거의 제 바운더리 안에서 다 얘기가 들어오죠.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회사에 내부 개발자 또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부 중소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누군가를 채용을 할 때 기술 그 면접관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꽤 많아요. 저 말고도 팀원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왔었다고 1기 누가 왔었다고 2기 누가 왔었다고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대략 제시연봉을 아니까 제시연봉을 대략 아니까 조금 욕심부리고 있네, 자기 실력 대비 욕심부린다 라는 사람들이 좀 눈에 들어와요.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무튼 뭐 자기 인생의 연봉, 그러니까 왜냐면 제 옆에 있으면 연봉이 높아지는 거를, 그러니까 기술이 바로 연봉화되는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좀 진취적으로. 그래서 회사에서도 좀 액티브하게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2기였는데 그분 평가한 팀원 얘기로는 좀 아쉬웠다, 실력이 연봉 대비 실력이 아쉬웠다라고 팀노바를 평가하는 되게 특이한 구도가 나왔죠. 물론 그 친구가 평가한 건 아니고 그 친구 플러스 알파에서 그 회사 대표도 개발자 출신이라서 그렇게 했던 얘기도 들렸어요. 예. 근데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좋은 회사는 정해져 있고 그 좋은 회사는 괜찮은 개발자들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죠. 이런 회사들이 많다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대중적으로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죠. 진짜 개발자라는 게 정말 하기 나름이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막 불쌍하고 막 똥꼬 찢어지는 얘기만 하잖아 맨날. 그렇게 찌질한 직업 아니거든. 그냥 그리고 그런 개발자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이게 한쪽 의견, 그 사람 의견만 들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데 회사만 개쓰레기 같잖아. 잘 보면 그 회사 나오면 되는데 못 나오는 거는 그 사람 잘못 아닌가?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거? 그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어떻게 모든 거 다 아냐. 내가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거 그거 자기 합리화의 어떤 아주 기본이에요. 누가 모르래요? 좀 더 찾아보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해볼 노력을 안 한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할 때도 열심히 발로 뛰는 사람과 그냥 막 산 사람과 사실은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료를 몇 년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보고 그냥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바로 투자했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주식 테크닉이 쌓여서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그걸 몰랐다고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자료 조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근데 그거는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 공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어디에서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다라는 얘기는 어디서든 하는데, 그런 거를 마치 몰랐다, 모르고 내가 이 회사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거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한쪽 의견, 그리고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뭐 너무 정치적인 얘기나 어떤 뭐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까봐 좀 조심스러워서 이만 여기서 끊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별건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약간 중도 성향이 강한데, 항상 왜 그렇게 됐냐면, 양쪽의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 이쪽이 맞는 얘기가 있고 저쪽이 맞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정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데 이제 IT 업계도 사실은 개발자마다 얘기가 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자신 있는 이유, 사람들이 왜 넌 확신이 그렇게 많아?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스펙 답 없는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연봉 평균이 3,600이 넘었어요. 모두 취업을 시켰는데. 그러면 좀 자부심 좀 있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돈 잘 벌었고,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보면 자신감이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이거는 뭐 패션 디자이너가 좋은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 많은 잡지사나 뭐 이런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아요. 즐기는 거죠. 아무튼 내일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무슨 왜 이렇게 이게 고되지? 이게 그냥 답변하고 이런 게, 이게 얘기 들으면 대충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되게 집중해서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다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너무 좋은데, 제가 혹시나 좀 다시 또 지치면은 답변 드려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너무 지쳤네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쌓이면은 내일 저녁이나 이때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좀 지쳤네요. 아무튼 뭐 이 정도면 답변 됐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